네. 하루 종일 이슈가 되는 게 이거였어요. 검찰 인사. 네네. 사실 검찰 인사가 오늘경에 된다고 해서, 방금 전까지 계속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발표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그런 기사들이 계속 쌓여 있어서, 네네. 이걸 그래도 우리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가 또 정리를 해주셔야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실 것 같아서 아니 갖고 저 왔습니다. 오늘 계속 네이버 검색했어요. 그러셨죠? 그 이제나 나오나 저제나 나오나. 이제나도 안 나오고 저제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그래도 지금까지 네네. 나온 기사만 갖고도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가장 이제 관심을 끌었던 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즉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현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네네. 저는 이 의미가 수사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미로 들렸어요. 네네. 수사는 수사다라는 의미가. 네. 그러니까 수사팀이라는 게 부장검사 이하, 사장검사는 어차피 바뀌었으니까 서울중앙지검에 네. 부장검사 이하의 수사팀이 인사에 나느냐 안 나느냐. 네. 물론 현재까지는 전망 기사지만 위임의 가닥이다라는 단독, 그러니까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자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게 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의 법어가 생각이 났는데. 아니 근데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은 참 잘하는데. 네네. 아니 말만 앞서 있고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건 뭐냐면은 네. 인사는 중요한 게 아니고 수사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듣고 보면 불교의 많은 가르침이 네네. 사실은 듣고 보면 해석에 따라서 참 그럴듯하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인사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네네. 나는 결과를 내겠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군요. 그 결과를 지금 사실은 지켜보고 있는데 네. 뭐 수사도 수사지만 어쨌든 인사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네네. 지난번 그 인사에서 네.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 바뀌었고요. 네. 차장이 1, 2, 3, 4차장까지 있는데 네. 차장이 싹 다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장이 바뀔 것이냐 말 것이냐. 네네. 그런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그 서울지검의 지금 중앙지검의 부장들이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 영부인을 수사하는 부장들이 네. 작년 9월에 부임했어요.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보직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지금 움직일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검사장이나 차장은 네. 뭐 움직일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2년이 넘었던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기간도 기간이지만 네.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가 네. 벌써 2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네. 한 3개월 그 정도 됐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관이 딱 그 큰 의미를 가지고 내가 네. 큰 포부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는데 네. 이전 장관이 그 세팅해 놓은 인사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네. 새로 나도 한번 사람을 네. 그 한번 진용을 꾸려 보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2월에 취임했는데 4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총선이 있었는데 만약에 여당이 음흠.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성적을 냈으면 네. 뭐 이기거나 아니면 지더라도 뭐 한 130석, 140석 이 정도로 졌으면 네. 제가 봤을 때 4월에 수사 그 인사가 나왔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4월에 총선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대패를 했으니까 뭐 대통령부터 제정신이었겠습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추스려졌으니까 인사하자. 검사장, 차장. 왜냐하면 그게 차장 인사가 아니고요. 네. 검사장 인사였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이 다 뭐가 됐다? 검사장이 됐다. 장이 됐죠.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검찰을 잘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컨대 김창진 차장이 그 법무연수원의 기획부장이 됐어요. 네. 사람들이 뭐에 꽂혔냐면은 법무연수원에 꽂혔어. 그거 한직이다. 그렇죠. 이런 인상 때문에. 법무연수원에 누가 가 있었다? 한동훈이 가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4번이나 좌천됐는데 법무연수원에 2번 갔다. 그런데 그때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에 갔는데 네. 뭘로 갔냐? 네. 연구위원으로 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김창진 그 차장은 뭘로 갔느냐? 법무연수원에
기획부장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장 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좌천입니까? 네. 뭐 그 뭐야 승진해가지고 뭐 영전에서 좌천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어쨌든 제가 김창진 차장이라고 그러면 김창진 차장 저기 그 법무연수원의 기획부장가 그러면 저 같은 만세 불렀을 거예요. 네. 아, 드디어 내가 검사장 됐구나. 네, 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데 검사장 하다가 네, 네. 그러다가 뭐 수원지검장도 하고 중앙지검장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닌데 네, 네. 그런데 요번에 부장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는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게 네, 네. 만약에 지금 그 영부인 수사하고 있는 형사 1부장과 반부패 2부장을 딴 데로 보낸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영부인 수사 관련해서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라고 민주당이 욕할 만해요. 수사하지 마라. 그렇죠. 라는 비난할 시그널로. 만해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조선일보 봤더니 네. 뭐 유임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다. 저는 당연하다고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상이 그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네, 네. 또 뭐 기다려야 되나 어쨌든 그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어쨌든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그 뭐야 부장들이 네. 그 유임하는 거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일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유임은 유임이지만 이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또 네네.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서 임명이 되더라도 누구나 다 그렇지만 수사 잘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참모로 둬서 네네. 자기의 어떤 지시대로 어떤 결과를 내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만 딱 되고 이 중앙지검의 1차장부터 4차장까지 다 영전을 해갔는데 과연 그 팀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네네. 직접적으로 이게 지금 관심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강백 이건 유임이고 네네. 김승호 이것도 유임이고 네네. 새롭게 조상원 네네. 그 다음에 이승학. 네네. 그러니까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이나 네. 현재 함께 전주지검에서 합을 맞췄던 이승학 형사 3부장 등을 함께 영입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의혹을 보이고 있어서 마치 정말 이제 진짜 칼잡이들을 다 모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네. 뭐 방송하는 것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네. 저분 진짜 잘하시네. 이런 사람도 같이 이렇게 호흡을 딱 맞춰보면 뭔지 이렇게 또 좀 튕겨지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이종근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편하니까 그냥 없던 말도 막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조금 뉘앙스가 내가 허위의 무엇인가를 이끌어내주는 사람 그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 어쨌든 합이 잘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창수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됐는데 네.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적을 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있는 부장들, 차장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네. 그 자리에 아무나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부장 검사나 그 위에 차장 검사나 중앙지검장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검사들 중에서 진짜 선발된 사람들이 가는 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지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창수 검사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하고 호흡이 잘 맞고 다 잘하는데 이왕이면 나하고 호흡이 잘 맞는 그런 딱 보니까 지금 이름 나온 사람들이 맞을 거예요. 네. 조상원 대구지검 차장 같은 경우는 성남지청에 있을 때 네. 그때 같이 합을 맞춰봤는데 괜찮네 이 친구. 네. 그다음에 이승학 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지검에서 그 서창호 수사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그 괜찮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내가 부장 차장으로 끌어와서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면 뭐 웬만하면은 그 뭐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조선일보나 뭐 그런 언론에서 이렇게 취재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주지검의 이승학 형사 3부장이 주목을 받는 건 뭐냐면 네. 서창호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승학을 중앙지검으로 불러들이면
그러면 그 도대체 서창호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렇죠. 전주지검에서 할 것이냐, 중앙지검에서 할 것이냐. 예. 왜냐하면은 전주지검의 검사장과 담당 부장이 둘 다 서울로 옮겼다라고 하면 그 사건 이를 갖고 와라. 우리가 계속 할게라고 아하. 할 수도 있을 거고 아하. 그냥 전주에 남겨놓으면 네. 그 부부장이야 그 일반 그 부에 있었던 형사 3부 검사들이 쭉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래도 뭐 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승학 형사 3부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대로 이관되느냐, 네네. 이첩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일보 오늘자 기사 보면 네네. 어제 기사군요. 이게 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전주지검이 계속 수사한다라고 또 한국일보가 전망을 했네요. 네네. 이거 이렇게 되면 이승학 부장이 그대로 그러니까 전주지검에 있을 때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승학 부장 저 서울 올라와도 음흠. 다른 부장 검사 하나 그냥 붙여놓으면 네. 전주에서 계속한다는 의미는 전주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네. 굳이 뭐 이런 사건까지 서울로 끌고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 음흠. 그 생각인 거고 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승학 부장이 서울로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안에 보니까 뭐 새로 취임한 박영진 전주지검장도 이 관련 수사를 전주지검에서 맡을 거다. 또는 이현석 검찰총장도 전주지검에서 계속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사의 근거를 대고 있어서 네네. 아마도 뭐 전주지검이 계속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하지만 사건 자체가 네네.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사건은 아닌데 보니까 근데 굉장히 방대하다 이렇게 나와요. 4년째 이어왔다. 이렇게 해서 4년이란 건 문재인 때부터 이거 주물럭거렸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2021년 12월에 고발이 됐어요. 어허. 그러니까 실제 고발된 시점으로 얘기하면 시점으로 그러면 22년, 23년, 24년 지금 한 절반쯤 갔으니까 네네. 실질적으로는 횟수로는 4년인데 네네. 실질적으로는 2년 반인데 네. 별거 아닌 사건도 계속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기록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계속 문기적거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사건 가지고 이렇게 2년 반씩이나 그 시간을 끌 정도로 검사들이 무능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검찰 인사가 지금 지난번에 났을 때 상당히 이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봤는데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들 또 과정들이 막 공개가 되면서 그래 맞다 수사는 빨리 하고 결과가 그 제대로 나와서 그간 그 피로도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피로도를 빨리 풀어서 저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좀 한 걸음이라도 진전을 하자. 과거를 이렇게 이 수사하고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미래를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네. 지난 그 인사에 있어서 검사장 인사에 있어서 네. 핵심은 저는 수원지검장으로 봐요. 지난번 이제 39명 검사장. 네네. 예. 수원지검장이 김유철 지검장, 지난번에 남부지검장이었네요. 그러니까 네네. 서울 남부지검장 하다가 수원으로 내린 것도 조금 맞지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음흠. 중앙지검장이 이창수잖아요. 네. 그런데 김유철 검사장이 이창수 검사장보다 더 선배예요. 사법연수원 기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남부에 있던 김유철을 수원으로 내렸고 저 밑에 전주에 있었던 이창수를 중앙으로 중앙지검.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창수가 친윤 검사다. 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대변인이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진짜 친윤 검사는 이창수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김유철이에요. 아니, 저 좌천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게 좌천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6월 7일에 뭐가 있습니까? 저 선고가 있죠. 그렇죠.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1심이 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에서 네네. 공범으로 계속 그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 대해서 네. 그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해가지고 네. 이재명 지사가 관련이 아주 있었고 다 조사 보고도 받고 뭐 실질적으로 뭐 다 지시하고 그랬다. 네. 이런 식으로 1심 판결 나오면
이거 다시 수사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디서 합니까? 수원지검에서 합니다. 그걸 수원지검에서 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네. 법인카드. 법인카드 수사 수원지검에서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앙지검에 꽂혀가지고 네. 이창수가 저기 전주에 있던 사람이 아주 그냥 뭐 발탁돼가지고 중앙지검으로 올라왔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검 총장 할 때 검찰총장 할 때 대변인이었네. 그러니까 친윤 검사네. 그러면서 그 이창수 검사장이 그 아마 김건희 여사 그 사건을 뭉개려고 할 거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소설을 갖다가 딱 네. 썼는데 네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왜냐하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 식물총장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제가 봤을 때 검찰에서 식물총장이라고 하는 거는 인사권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 박탈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수족이 그냥 발가락 손가락이 10개, 20개가 다 잘려나간 상황이었어. 네네. 그러니까 손가락이 10개잖아요. 네. 발가락도 10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20개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뭐 이렇게 이렇게 부장이 8이라고 하면 네. 차장검사 수사기획권 이런 사람들은 손가락 손가락. 발가락으로 치고 팔다리 다 잘렸어요. 네. 왜냐면 그때 뭐 한동훈 부장 뭐 저기 가고 이원석 부장 그때 다 대검의 네네. 부장이었거든. 네네. 저기 가고 네. 뭐 박찬호 부장 뭐 저기 가고 막 네네.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팔 잘린 건 내가 다 이해하겠는데 네. 발가락 중에서 6개만 남겨달라고. 6개만 남겨놔 달라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존심 상해 가면서 호소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한테 예. 부탁을 했을 거예요. 예. 다 좋은데 나 그래도 검찰총장이니까 손가락 발가락 중에서 6개만 남겨달라. 네. 그 중에 하나가 김유철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음흠. 윤석열 검찰총장과 제일 가까웠던 사람은 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한동훈이고 네네. 그 다음 급으로 음흠. 그 지금 김유철 검사장이 29기란 말이에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27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23기, 한동훈 27기, 김유철 29기, 이창수 30기예요. 그다음에 이복현이 32기. 네. 이렇게 이제 쭉 순서가 나가는데 되는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은 한동훈이었고 네. 한동훈 다음으로 가까웠을 사람들이 김유철 검사장 같은 사람인데 네. 그 김유철을 네. 중앙지검장 보내도 됐거든요. 네. 안 보냈어요. 예. 어디 보냈습니까? 오히려 후배가 중앙지검장 갔는데 김유철을 수원 보냈다고요. 네네. 저는 그게 음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물론 이제 제 소설일 수도 있고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저기 그 이재명 대표는 음흠. 긴장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원지검장이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중앙지검장 이야기만 하고 있었는데, 물론 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이 해야 될 역할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6월 7일 이후부터 숨가쁘게 돌아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이것을 제대로 할 사람이 바로 지금 수원지검장에 임명되었다. 그가 네네. 바로 김유철이다라는 네네. 점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또 돌아보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된 다음에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인사에서 쭉 보면 뭐 이현석 검찰총장이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나 보면 전부 다 친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예, 네네. 친윤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 이현석 검찰총장도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삼성 관련해서 삼성 엑스파일인가요? 그 수사도 함께 했고 여러 가지로 뭐 호흡을 맞춰서 정말 친윤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더 친윤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네네. 어떤 이 역할을 지금 부여하고 그 역할에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은 이재명 주특기인가?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거짓말이 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이건 착한 거짓말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의 건강을 걱정해서 야 요즘 괜찮아 이런데 병원 가서 뭐 진단 받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이런 거 하얀 거짓말이죠. 착한 거짓말. 그 어머니 아버님들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니가 어두일미 그것도 이제 하얀 거짓말이죠. 그렇죠. 자식들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대가리가 맛있다.
그러니까 어두일미라고. 그러니까 예, 예. 아니 생선 대가리에 무슨 저 살이 있겠습니까? 예? 저기 살은 몸통에 있지. 근데 난 대가리가 맛있어. 하시는 그 예전에 자식들 그런 생각에. 자식들 생각해서 많이 먹으라고. 그런 거짓말은 용인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용인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시커먼 거짓말. 시커먼 거짓말 이런 거는 이제 다 법정 가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진짜 더 나쁜 거짓말이 뭐냐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새빨간 거짓말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빨갛고 까맣고 이거를 예. 잘 섞었습니다. 잘 섞었습니까? 네. 아주 후흑이네. 예, 후흑. 혼합을 해가지고요. 예. 거의 뭐 혼합의 마술사라고나 할까요? 예. 네. 저는 왜냐하면 이재명의 콧구멍에 나오는 공기 압만 느껴도 예, 그 콧구멍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 공기 압의 그 성격에 따라서 예. 이거 또 뭐 요게 있구나, 저게 있구나. 예. 느낌이 팍팍 옵니다. 이거 원체 지근거리에서 같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뒤통수 제대로 한 맞아봤잖아요. 뒤통수를 세게 맞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원조가 아니더라고요. 뒤통수 그래요? 세게 맞은 거는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앞에 그래요? 예, 뒤통수를 제대로 맞으신 분들이 어. 예, 특히 이제 그 어저께 그 이재명 그 위증 교사 사건의 그 증인으로 최철호 PD, 그러니까 KBS, 예, KBS, 예, 최철호 PD님이 나오셨던데, 예, 최철호 PD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한테 엮여가지고 옥고도 치르시고, 예, 22일 동안 구금되셨더만요. 그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예. 이 사건이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김병장 시장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성남시? 성남시에. 성남시 시장. 예. 그래서 김병량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소속. 민주당 소속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시장으로 있는데 그때 이제 2006년도에 2006년도 그다음에 2006년 그다음에 2002년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2002년도 선거 지방선거에서는 예. 이대업이 시장했고요. 예, 예. 그러니까 2002년 전입니다, 이게. 예. 예. 훨씬 전이죠. 그 전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냐면은 저기 뭐야 그 노무현 대통령이 시기죠.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니까 그렇죠. 예. 김대중 대통령 때예요. 예, 예. 예, 김대중 대통령. 예. 그때인데 이제 뭐냐면 자기가 시장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예. 시장 나오고 싶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이 민주당이 시장이 있으니까 후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한번 끌어내려볼 생각이었던 거라고 이재명 본인이 예 추측이 돼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추측을 하신다. 예, 추측이 돼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본인이 나가고 싶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싶었던 욕망이 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최철호 PD 같은 경우는 공기업에 계셔서 알잖아요. 예, 예. KBS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사하고 다릅니다. 민간 방송사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방이 좀 커보자. 해가지고 좀 무리수도 좀 두고 무리수 많이 두죠. 예 성공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이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그걸로 해갖고 이제 스타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KBS는 공조직이라서 공기업 아시잖아요. 예. 예, 특성이 올라가고 싶어도 이게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봤자 다시 또 내려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복수직급제 있으니까. 예, 예. 예, 눈에 안 들면은 이거 뭐였어 이래가지고 지금 바로 내려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급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KBS도 급수가 있나요? 있죠. 직급. 직급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직급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있는 거죠. 그 보직. 있죠. 예. 예, 직급과 보직이 있는 보직이 거죠. 있죠. 그 직급이 이제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차피 연차 쌓이면 이제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둘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신중하죠. 예, 신중하죠. 신중하죠. 예. 예, 이 정도면 확실한데 싶어도 공기업 직원들 어떻습니까? 이거 하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기업 직원들은 뭐만 안 하면 되냐면은 헛다리만 안 짚으면 되는 거야. 뭐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가장 중요한 게 헛다리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헛다리를 짚고 싶더라도 카메라맨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다음에 또 CP나 이런 사람들이 안 짚죠. 그죠?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그러죠. 다 잘라버려야 킬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이거 이재명 그
PD 거기 저기 대철호 PD 최철호 PD가 나온 게 그게 방송이 추정 60분. 예, 추정 추정 60분인데 60분. 이게 고발 3, 4%잖아요. 고발 프로잖아요. 고발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파큐브 사건 뭐 해가지고 예, 예. 근데 이제 여기 뭐 이렇게 그 김병량이 연루돼 있다. 예.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보가 들어와갖고 이제 최철호 PD가 한 건데 그렇죠. 이재명이 이제 시킨 거예요. 음. 하는 거예요. 최철호 PD는 예. 이재명이 시켜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가 이제 막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그게 그런 게 있나?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철호 PD가 먼저 김병량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재명을 끌어들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김병량이 누군지 몰랐을걸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성남시장 누군지 그 당시에 분당도 들어오기도 전인데. 그렇죠. 예? 아니 분당은 들어왔구나. 분당은 저기 그 1990년대니까 지금보다 그게 크기 전이니까. 성남시장의 위상이 지금보다는 많이 훨씬 예. 다르죠. 그래서 예. 그럴 때 그 이제 그 관심이 하나 있었겠냐고요. KBS라는 전국을 다 하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생겼는데 네, 네. 이제 검사 사칭 음. 요걸 하면서 이제 김병량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통화를 하는데 최초로 이제 PD가 이제 그 경상도 출신이시니까 네. 이분이 이제 경상도 출신이니까 경상도 말하는 검사 이름을 이제 그 이재명이 대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경상도 사투리 예. 검사도 그러니까 그래- 수원지검에 수원지검에 예. 그래가지고 수원지검에 이제 그 경상도 그 검사가 이제 그 검사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예. 이제 최철호 PD가 이제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계속 이제 막 써주고 이제 이런 거를 했던 거죠.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최철호 PD는 문제 없냐. 음. 아니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방송에 올리는데 이거를 방송에 올리자니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철호 PD는 이거를 갖다가 방송에 이제 안 올리고 예. 방송에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성만 그러니까 그 텍스트만 몇 개 이제 따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이재명이 성에 차겠어요. 저 끌어내려갖고 임팩트 있게 저 완전 조져야 되는데. 조져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방송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된다. 이제 최철호 PD가 완강하게 나오니까 이재명이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그 방송 딴 거 나한테 녹음본을 달라. 아, 오디오 파일을. 오디오 파일을 어. 달라. 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 파일을 달라. 그러니까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난 나중에 재판 걸리면 재판에 다 쓸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예. 이제 거짓말이 나오네. 예, 이제 그 오디오 파일을 받은 거예요. 예. 오디오 파일을 받아서 근데 최철호 PD가 이제 찜찜하니까 그 오디오 파일을 자기 음성은 다 지우고 예. 김병량 시장 것만 그 오디오 파일을 넘겨줬대요. 넘겨줬는데 그 오디오 파일을 그냥 틀어 제껴버린 거예요. 어허. 예, 그렇게 됐군요. 공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수사가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최철호 PD한테 이제 할 때, 자, 이것까지 제안을 한 거예요, 이재명이. 뭐까지 제안하냐? 내가 이 파일을 누구한테 받았냐? 제보자한테 받았다 할게. 제보자한테 또 받았다. 거짓말하네요. 예, 그러니까 작전을 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런 제보를 받았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최철호 PD 음성 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전화한지도 모르고 어쨌든 누가 김병량이 말한 거 김병량 육성만 나오면 이제 방송에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김병량이 이거를 한 거를 누가 통화한 거를 이거를 내가 그거를 제보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제보를 하면 한 거니까 이게 틀자 네.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아하. 그런 그러면 어제 그 중앙지법에서 열린 그 위중교사 사건 재판에서 예, 지금 최철호는 억울하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억울하죠. KBS 전 PD 최철호 씨는 예,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하다. 어떤 점이 억울하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명예훼손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예. 검사 사칭하고 이게 이제 검사 사칭죄가 되니까 공무원 사칭. 예, 공무원 사칭이 되니까 이제 이래 가지고 이게 이제 이재명이 아니라 최철호 PD가 이게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됐죠. 예. 구속이 돼 가지고 22일 동안 이제
저 구속 상태에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22일이라는 거는 체포영장 떨어지고 그다음에 구속 만기가 원래 20일이에요. 예. 20일이에요. 풀로 채웠네. 풀로 다 채운 거예요. 완전히 다. 풀빵으로 다 채운 예. 거고 예. 이재명도 구속됐는데 6일인가 7일 만에 나왔대요. 이재명은. 그러니까 억울하죠. 시킨 사람은 예.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 있을 때 와이프한테 예. 최철호 PD가 PD님이 이제 그 와이프한테 통해가지고 이재명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라.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냐. 최철호가 PD가 이재명한테 물어봤대요. 변호사니까. 예. 이거 해봐야 벌금이다. 어. 이랬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벌금이다. 또 거짓말이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기껏해 벌금이라고 그랬는데 구속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 해갖고 와이프 시켜갖고 이제 와이프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최철호 PD 부인이 이재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부인이 오더니 면회 왔는데 뭐라 그러더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매몰차게 아주 그냥 매몰차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는 전화할 필요도 없다. 내 알 바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완전히 그냥 싹 끌어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써먹고 음. 팍 자르는 거예요. 지금 어제 이 언론 보도를 보면요. 예. 최철호 전 PD가 법정 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재명이 예. 검사 사칭 누명 썼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누명 아니죠. 예. 누명 쓴 게 아니죠. 예. 사칭한 거 맞죠. 어허. 예. 같이 공범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맞으니까 이재명도 거기에 그 전과가 생긴 거고요. 예. 맞은 거니까 전과가 생긴 거고.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KBS하고 예. 이재명 주장은 KBS하고 김병량 시장이 짜가지고 예. 자기를 죽이려고 예. KBS와 김병량이 짰대는 거예요. 예? 공기업 대 KBS가 그 당시에 이재명이 뭡니까? 2000년도 초반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동영 따라다니는 그냥 사람인데 예. 그다음에 그냥 변호사예요. 일개 변호사. 그 사람을 뭐 하려고 KBS가 죽이려고 김병량하고 짭니까 게다가.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 김병량이 끝까지 최철호 PD하고 합의를 안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어허. 그러면 짰으면 합의를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짰으면 진작에 합의를 하겠죠. 합의를 하겠죠. 예.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들고 나온 녹취록이 하나 있어요. 또 누구 녹취록이에요? 녹취록이면은 미상. 미상? 예, 미상의 녹취록인데 이재명이 누구랑 통화한지도 몰라. 근데 이제 이재명이 이런 거 합니다. 예? 그 사람하고 자기가 이제 기자라는 거예요. 예. KBS. 자, 이 미상의 사람이 KBS 기자라고 주장을 해요. 예. 누군지도 몰라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이제 말하자면 그때 나를 갖다가 하려고 작전 짠 가지고 KBS가 본인을 좀 위해하려고? 위해하려고 그런 거 맞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 이거 그러면 그쪽 보도국 쪽에서 그렇게 한 건가?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 답변을 유도했네요. 유도한 거죠. 예. 만약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또 다른 제3자한테는 또 해가지고요. 내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더니 예. 누구랑 통화를 했더니 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또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유도를 해놓고 거짓말 대마왕이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도를 해놓고 야 내가 통화를 해보니까 예. 그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 예. 거기가 이제 뭐 보도국인가요 무슨 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안 들어가서 그래서 그 국에서 했다는데 맞냐 했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지가 유도를 해놓고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답변 나오면은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길동 PD인지 홍길동 기자인지 모르겠지만 전화해서 그렇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답변을 유도한 다음에 또 다른 또 거짓말을 아니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대.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더하게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작전 짰을까? 그러면 그런 거는 그러면
그 보도국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없던 걸 하려고 했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참.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뭐 20여 년 전부터 예. 거짓말 대마왕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재명이 이제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예. 그거 저기 추정 60분 그 PD님이 제일 먼저 깜빵 가신 거예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 조져놓은 거죠. 예. 그 다음에 변호사가 괜찮다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이 최철호 PD가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겁니다. KBS하고 KBS하고 김병량 시장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던 겁니다. 했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최철호 PD 증언을 보니까 그때부터 검찰 있잖아요. 네. 검찰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한다. 이런 거를 워딩을 썼더만요. 약간 피해망상증이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검찰은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입니다. 소위 민주당 예. 정부네요. 예. 그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 재판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검찰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민주당이고 지도. 예, 예.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볼 때 형이 병원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 야, 이게 그때부터 이재명이 예. 병원을 나는 그때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예. 멀쩡한 사람인 줄 알고 아주 속으셨네. 완전히 속으셨네. 저 소금 게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뒤통수 진짜 혈압 오르시겠네. 혈압 오는 게 아니라 야. 어제 그 재판 내용 듣는데 예, 예. 눈물이 납디다 진짜. 야, 이게 이렇습니다. 사기꾼들은요. 예. 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예. 법을 잘 지키고 질서 잘 지키는 사람은 훅 당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기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상당히 아주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 이재명 지금 당 대표가 어제 중앙지법에 있었던 그 위중교사 사건에서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최철호 PD가 이렇게 뭘 진술을 하니까 딱 쳐다봤다는 거예요. 딱 예. 째려봤다는 거예요. 예, 째려봤- 딱 째려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최철호 PD도 잘 압니다. 아주 강단이 있고 일도 되게 잘해요. 잘하고 끈기가 있고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인데 저희 회사 선배이시고 지금은 이제 정년퇴임해서 나가셔서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하셨죠. 최근에 총선 때 완전히 큰 활약을 했습니다. 야, 이거 지긋지긋해요. 왜 안 끝나는지. 자, 이재명 얘기입니다. 이재명 재판 얘기인데, 어떻게 봤더니 이재명 부부가 또 각기 따로 똑같이 서초동에 이제 법정에 선 것 같아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아까 정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지만, 전지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또 간만에 또 아까 재판이 재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KBS PD가 나와갖고 막 부르르 뭐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네. 2002년에 이 KBS PD가 그 김병량 정선남 시장을 뭐 네. 분당 파크뷰 특혜 사건 가지고 이게 취재를 할 때 네. 옆에서 누구 검사라 그래, 뭐 누구 검사라 그러고 뭐 경상도 말 쓰고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검사 사칭으로 해가지고는 그때 벌금 150만 원을 이재명 대표는 받고 PD는 선고 유예를 받았어요. 시킨 놈이 더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재명 변호사가 도망갔어요. 왜요? 도망갔었어. 사흘 동안 그 교회 지하에도 숨고 그래갖고 그때 굉장히 좀 회고록에도 쓰고 왜 도망갔어요? 도망도 간 사람이에요. 자기 저 검찰 출두하기 싫다고. 싫다고? 누구나 싫죠. 근데 하여간 근데 예. 2018년에 이분이 경기도지사 나가면서 이 얘기가 또 불거진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 나는 사칭한 거 아니라 네. 김병량 시장이랑 PD하고 둘이 합의해가지고 고소 취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그때 합의해서 난 무명 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허위사실 공표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2019년에 이게 무죄가 나와요. 네. 그 무죄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김진성이라는 그때 그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네네. 수행실장이었죠. 예, 수행실장이라는 사람이 네. 여기서 위증을 한 겁니다. 아. 위증을 한 뭐라고요? 거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 준 것처럼 아 이거는 이재명 대표 누명 쓴 거고 PD하고 그 시장이 다 짠 거예요. 이러고. 김병량 측 사람이었으니까 당신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상당히 먹힐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김병량 시장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네. 아마 그때는 그래서 이재명 사람이로 된 거죠. 그때. 네. 근데 이거를 법정에 나가가지고 위증하라고 시킨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이거를 김진성이 불었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이게 그 위증교사 사건인데 네. 이 사건에서 이제 PD가 나와가지고 내가 언제 그런 합의를 했냐 이거 저 미친놈이다 저거 이러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진짜 미친놈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이렇게 표현했죠.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허위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아예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네요. 네. 이건 그러니까 선서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말이 만약에 거짓이면 PD도 다시 또 재판을 위증이 받 되는 거죠. 위증이 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증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죠. 이 사람은. 아니 이미 뭐 위증 자기가 그렇게 교사를 받았다고 김진성이 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PD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이 사람 원래 근데 기자회견도 지난번 선거 때 기자회견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위증교사랑 간단하지 않나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은 예. 교사를 받은 사람이 불구 녹음 파일도 있었으면은 사실 벌써 선고가 나야 돼서 제가 이 얘기를 종편에서 얘기를 할 때 네. 그때 이게 위증교사 사건 처음에 막 기소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왜 작년 9월에 네. 위증교사하고 백현동하고 대북송금하고 합해가지고는 중앙지검에서 영장 쳤다가 기각당했잖아요. 네네. 그때 그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소명된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아,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는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이게 총선 전에 선고가 날 수도 있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막 변호사들이 그러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는 네네. 사실 벌써 선고가 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끌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러니까 그럼 재판부가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재명의 재판 지연이 진짜 고도화돼서 계속 이게 먹혀들고 있는 건가요? 이거를 제가 뭐 배승희 변호사가 예.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게 김진성 그 예, 그 피고 김진성 쪽에 그쪽에. 변호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9월에 영장 기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변론 준비기일을 또 막 잡아요. 네. 이게 사실 이게 변론 준비기일까지 안 잡고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네. 중요 사건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거를 지금 대장동 재판부에 병합을 하냐 아니면 분리해서 하냐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어요. 시간 많이 잡아먹었죠. 시간 많이 잡고 결국은 분리하기로 했는데 또 변론 준비기일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변론 기일에 그냥 공판 기일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1월이었는데 네. 1월 달인가 한번 재판을 하고 2월 26일 날 하고 네. 4월 8일 날 하더니 재판부가 총선 이후로 미루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월 26일 날 하고 4월 8일 하고 그다음에 5월 27일 날 네, 네. 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불구속 재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하기는 하고 어떤 집중 심리가 잡힌 경우에는 한 달에 2번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한 달 반, 2달에 한 번 지금 열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일 없이 그냥 바로 공판 들어가가지고 정리할 수 있었던 거를 총선에다 뭐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피습도 당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때도 재판 못했고 겹치면서 지금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여일이 됐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뭐 선거도 없다. 그럼 피습도 다 났잖아요. 그리고 또 무력도 제거했고요. 이제 또다시 무슨 그런 핑계로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이재명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또 증인 5명을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아니 김진성 씨가 나더러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라고 하면 다른 증인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기다 당시에 KBS에 근무했던 차장, 노조복지국장, 책임 프로듀서, 기획국장, 무슨 기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또 증인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네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네. 이 사람들은 이미 재판에 나왔었어요. 언제 나왔냐? 2002년에 벌금 150만 원
받을 때 그때 나왔었어요. 오, 왜냐하면은 그렇군요. 그때가 이제 검사 사칭이 문제가 될 때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들은 그때 PD 옆에 가서 뭐가 촬영을 돕던 사람들이잖아요. 보고를 받고. 아, 네네. 그러니까 검사 사칭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이미 검사 사칭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고 교사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여기 올 필요가 없는데 네. 증인 한 사람당 길 한 번 뭐 잡아먹을 수도 있고 길 두 번 잡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걸 만약에 증인 5명 다 세가지고는 길 하나씩 잡아먹고 또 5개 길 잡힌 것보다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간격도 또 뭔가 수를 써서 늘릴 늘리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끌라고 증인 5명을 신청을 했는데 네. 법원이 아직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님 지금 딱 아주 계속 이 과정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저 듣고 싶은,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대체 언제 끝나며, 물론 뭐, 지금 판사 마음이지만, 두 번째, 형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벌금형이죠. 아니 그 집유 뭐 벌금 이 정도로 그 정도. 나오는데 네네. 근데 이거는 죄질이 나쁜 게 뭐냐면은 예, 예. 이 사람이 그때 위증 교사를 시킴으로 인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때 선거법 위반 그렇죠. 관련해서 예, 예. 무죄가 나옴으로 인해서 피선거권을 상실하지 않고 총선에 나간 거였잖아요. 대선에 네네. 나간 네, 거였던 대선에. 거잖아요. 이건 어떤 국민의 그런 참정권 투표할 권리를 침해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좀 더 저는 죄질이 크다고 봐서 실형을 선고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그냥 집유 정도 나오지 않을까. 집행유예 예.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하는 정도. 네네. 그렇죠. 그거는 피선거권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아니죠. 그 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100만 원. 그렇죠. 100만 원. 100만 원이고 위증교사는 일반 사건이니까 일반 사건. 예, 집유 이상 나오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문제가 될수 피선거권 있죠. 상실되는 피선거권 거죠. 상실되는 거죠. 징역형이니까. 그렇지요. 자, 그러면 다른 사건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재명과 관련돼서는 어떤 사건들이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위증교사가 또 하나 있고 선거법 위반이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이런 것들이 병합된 게 하나 병합된 거 있거든요. 있고 그래- 그 정도가 있는데 예. 앞으로 남아 있는 게 또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대북송금이요. 대북송금. 대북송금은 이제 6월 7일 날 선고가 나요. 네. 이화영이. 네네. 근데 이화영이 그때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재명 때문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어떤 이재명의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에게 뭐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다 이런 이유였던 걸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화영이 그러니까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하면서 네네. 그러면 큰일 난다. 우리 뭐 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을 그렇게 유죄로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이화영이 유죄 선고를 하려면 거기다 아주 자세하게 그 이유를 써라. 이게 지금 변호사 논리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게 뭐 자기는 회유당했다 해가지고는 이재명의 관여를 검사한테 회유당해서 그때 거짓 진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김성태 진술이나 어떤 다른 증거를 통해서 네. 이재명 대표의 관여가 거기 나오지 않을까 판결문에 그게 지금 그거를 걱정이죠. 그거를 예상하고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공범으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는 왜 수사기관에 협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게 그래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고기를 늦춰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재명의 관여 여부가 판결문에 나와버리면은 이제 기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빼박이죠. 그럼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빼박일 수밖에 없는 게 15년을 구형하면서 검찰이 물론 이화영이 진술을 바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성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재명에도 보고도 하고 이재명이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재명이 이 모든 것의 수혜자잖아요. 대북에 네. 북한에 가갖고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결과를 내려고 했다라는 게 연결이 되니까 지금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과의 공범 사실 또는 이재명이 이 사건과 연관된 거를 어떻게든 안 드러나게 하려고. 안 드러나게 하려고 지금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술 먹고 애쩌니 그리고 쇼를 한 거죠 뭐. 근데 저는 세상에 처음 봐요. 자기한테 의뢰한 피고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게 변호사의 임무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이 변호하는 최우진술이나 혹은 이 얘기는 의뢰인은 몇십 년 살아도 상관없어. 이재명만 구하면 돼. 이 법정에 있지도 아니한 오로지 이재명 대표님을 이 사건과 분리하게만 하면 된다. 아예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있나요?
근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동규 씨 여기 나오시잖아요. 근데 네.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는 자기한테 왔던 변호인도 네. 누가 소개를 해서 그 선임을 했던 변호인도 자기를 본인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거였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감시하러 왔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뭐 김용, 정진상, 유동규, 그다음에 이화영까지 많이 얽혀 있잖아요. 김만배까지. 예, 김만배까지. 그러니까 이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뭔가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현근택도 그랬잖아요. 지금 이화영과 관련된 그런 이 진술이라든지, 그러니까 변호사로 나가갖고 당시에 어떤 뭐 사실들, 뭐 증언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빼내서 이재명한테 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심어놓은 변호사들은 이재명이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써먹을 수 있도록 온갖 맞아. 진술을. 현근택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근택 지금 그 재판 받을 거예요 아마. 그걸 그래서 이제 빼내갖고. 안 나오시구나. 그래서 저 이재명이 그거를 또 SNS에 다 올려버렸잖아요. 어떻게? 증언한 거를. 왜 그러셨지? 자기 살려고. 아니 자기 살려고 현근택은 죽어도 돼. 도와준 사람은 죽어도 되나? 죽어도 돼. 공천이나 좀 시켜주지 그러면. 그러게 말이에요. 동천 시켜주려고 그랬지. 근태기는요, 했잖아요. 근태기는 정성호한테, 정성호가 또 밥 좀 모자라잖아요. 제가 느낌이 있어서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또 이재명의 심기도 모르고, 그거 중징계 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성 관련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성희롱과 관련돼서 성희롱 관련. 그 경쟁자의 그런 그 선거 도와주는 그런 선거 운동원을 뭐 선거와 관련 너네들 맨날 같이 자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가 고소를 당했잖아요. 둘이 같이 감기 걸렸다고 그랬던 제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둘이 맨날 같이 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갖고 그때 문제가 됐었죠. 어찌 됐든 이렇게 이재명과 관련된 어떤 재판들 사실 문재인과 관련된 그런 뭔가 의혹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해서 우리들의 시선은 지금 양산으로 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 부부가 함께 손을 붙잡고 물론 다른 법정이지만 서초동에 들락거리는 것을 계속 목도하게 될 겁니다. 부디 이제 검찰 인사도 어느 정도는 됐고 종지부를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마침적. 사법부의 권력은 이런 거 아니에요? 논란이 있을 때 그걸 딱 선거로서 마침점을 찍어준 역할. 나 우리나라 사법부 별로 안 믿어요. 예. 그때 저 정혁진 변호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네. 총선 패배의 책임이 사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부분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때 이재명 그 대표 구속영장 기각했잖아요. 그렇죠. 그 영장 기각 결정문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아니 소명은 됐는데 풀어줘.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상당한 의심은 되지만 소명은 안 됐고 그다음에 직접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어서 증거 인멸할 기회가 없다 이런 그런 부분이 있고 들렸어요.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거의 내 생각에도 이건 말이 안 돼. 거의 그 수준으로 대북 송금 표현했던데.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어떻게 말을 짜맞췄다는 저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이었으면 그때 다 법정 구속됐어요. 네. 근데 왜 그 사람은 안 시켜줬나요? 그렇죠. 왜 정치인들에게 자꾸 특혜를 주냐고요. 일반인들은 증거인멸 도주할 염려 다 인정하면서 정치하고 있으면 안 해줘도 되는 거야? 그게 사법부야? 그렇죠. 예. 이래서 전지현 변호사하고 같은 진영인 게 너무 다행스러워요. 만약에 상대하는 상대 진영이었으면 저 전지현 변호사만 나온다 그러면 패널 좀 바꿔줘요. 무서워요. 막 이랬을 거예요. 하드 팩트로 그냥 공격을 하시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히틀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정말 뭐 조그만한 어떤 장교였을 때 미넨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쿠데타는 바로 다음날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연방법원의 판사가 제대로 쿠데타는 사실 중형이잖아요. 그때 제대로 형을 때렸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지도 않았을 것이며 2차 대전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그 진짜 이상한 판사들처럼 그때 당시에 판사가 6개월형을 때리고 아예 그 감옥에서 초특급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거기서 막 뭐 책도 쓰고 영웅이 돼서 나와요. 그 다음 어떻게 이 스토리가 끝나는지 아세요? 히틀러가 총통이 된 다음에 그 판사를 대법관으로 영전을 시킵니다. 보훈을 해줍니다. 자, 저는 지금 조국
의 판사와 그 다음에 이재명의 판사가 아마도 지금 그 히틀러를 살려준 판사와 똑같다. 역사를 사실 뒤로 후퇴시킨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반성 좀 하세요. 이거 보고 있으면. 네. 이재명 뭐 제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그 저거잖아요. 소탐 대실. 아, 예.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놓쳤다. 근데 이게 그 메인 디시 그 주된 음식은 소고기. 아, 네. 또 그리고 뭐 그 스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디저트도 참 즐기셨나 봐요. 과일로. 아, 근데 그 쓴 과일값만 2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 과일 값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일 값을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일 값을 결제를 하는 게 한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헐. 이게 법카로 이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법카를 유용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과일을 지금 예를 들면은 정말 공무원들 그 당시에 뭐라 그랬더라. 이게 이제 뭐 수라상 코로나 뭐 시절이라 가지고 약간 뭐 갖다 줬다. 뭐 공무원들에게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천만 원 일단 기본적으로 과일을 2천만 원어치를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딸기 하나도 너무 비싸가지고 잘 못 사 그렇죠. 먹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저기 그 조명현 씨가 무슨 스시 같은 거 하면은 한 10인분씩 하니까 저렇게 저 많은 걸 누가 다 먹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러니까 법카를 유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과일 가게 사장이 이제 진술을 했거든요. 예.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도청에 납품을 했다. 음.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가져다 줬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도청에 납품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이 과일 소비의 궁극적인 주체가 누구이냐? 예. 법카를 유용한 것이냐? 이제 법카를 유용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는 거는 뭐 스시 뭐 그러고 얘기를 뭐 지적하면서 뭐 사와라고 하면 뭐 사오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과일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이 다 불었어요. 예. 다 불었어. 지금 이번에 배소연이 우리 그 몸종이라고도 불리우고 네. 산업이다라고 불리우는 김혜경 우리 여사님의 시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비서로 시작해가지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가니까 7급으로 네. 그리고 또 경기지사로 가니까 5급 사무관으로 야 진짜 취직 한번 잘해가지고 이제 팔자 펼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재산이 80억이 넘는데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 네. 지금까지는 총선 전에는 이거 다 계산하고 나면은 이게 다 시장에서 다 했고 다 이게 우리 어르신인 우리 김혜경님이 다 이거 메뉴까지 정해줬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 그 해경궁 재판에 나와서 증인으로 해가지고 네. 그거 다 내가 해먹었다. 그렇죠. 내가 네. 카드깡 했다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4번이나 당신 그러다가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라고 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거를 예를 들면은 뭐 사와 이렇게 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자기 카드인 것처럼 결제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법카로 바꿨다가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서 다 하고 그 관계를 다 지금 진술을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시키면은 내가 그걸 사가지고 갔다 이런 거 다 진술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을 바꿨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의 진술과 너무 다르니까 예.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결국 위증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바꿨을까? 지금 왜 와서 바꿨을까? 왜 바꿨을까요? 총선 전후란 차이 외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이고 네. 총선은 야당이 압승을 했고 그러면 혹시 대통령 대통령이 될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이 증언이 나중에 대통령의 영부인이 될 사람에 대한 증언이 되는 것이고 무서워. 뭐 영부인에게 유죄가 갈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는 어떤 압박을 받은 게 아닌가. 심리적 그러니까 압박을 그 받은 게 최 아닌가. 변호사님 말씀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화영이 깜빵 가 있는데 이재명의 정치적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정모 의원이 이 깜빵에 특별 면회 가가지고 야 지금 되려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돼. 잘 버텨라고 네, 맞아요. 했다는 그거하고 이게 딱 겹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증거 인멸 위증 교사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네요. 네,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까지는 아직까지는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증거를 바꾼 데에는 어떠한 본인 스스로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예. 있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얼마 전에 그래서 그런가요? 그 자유우파 단체에서 배소연 씨를 위증으로 고발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검찰은 빨리 이 사안에 대해서 위증 사안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배소연의 행적을 찾고 그리고 통신 내역 같은 거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술을 변경한 이유가 뭔지 정말 본인의 결단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진술 변경 내지 위증에 배후가 있는 것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야 국민들이 그것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재명이 구속도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김호중이가 술 마시고 사고 내놓고 도망간 다음에 옆에 있는 소수가 지원들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증거인멸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도 다 드러나잖아요. 위증 교사 있는 거 소명 다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김호중이는 잡아놓고 이재명은 안 잡아놓느냐는 그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 하면은 봐주는 거고 예. 연예인이 하면은 저렇게 잡혀가는 거냐. 무권 유죄, 유권 무죄입니까? 와.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서 오랄 때도 안 가. 선거운동한다고 안 갔어요. 쌩까고 안 가요. 예. 네. 얼마나 이제 수사와 법원을 우습게 보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스톰 블루님 총선도 승리하고 또 유력한 대선 후보니까 웬만하면 증언 못하죠 라는 말씀. 조명현 씨도 참 힘들고 유동규 씨 그런 점에서 참 대단한 격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진식님 간등이가 부었죠. 그리고 노하나님 법은 공평해야지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아 정말 열받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배소연은 다 자기가 했고 위에 하나도 시킨 적도 없고 했다고 하는데 과일 가게 사장님은 다 자백을 했어요. 네. 해서 검찰에 가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거래 내역 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배소연 씨하고 또 얘기했던 조명현 씨의 대질 나아가 과일 가게 사장님과 이 배소연의 대질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죠. 예.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배소연 씨가 와가지고 그 과일 다 상태 확인하고 그러고 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사갖고 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경기도에 있는 그 냉장고에서 다 보관을 했다라고 하는데 경기도 직원들이 과일을 나와가지고. 1,000만 원어치를 그렇게 다 업무 중에 드실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본인들은 사모님 팀이 없다라고 했지만 경기도 공무원이 나와서 지난번 재판에서 선서하고 사모님 팀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미 김혜경과 배소연의 증언이 위증이란 것이 지금 드러난 셈인 거죠. 그렇죠. 일단 그 드러난 셈이고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야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서도 김건희 여사는 공식 활동하지 마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제2부속실도 만들지 마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이기 때문에 원래 가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김혜경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부인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경기도지사의 직원을 자기의 비서인 것처럼 사용하고 경기도의 법카를 사용하고 거의 사모님 팀이 따로 있고 네. 그럼 지금 우리 영부인보다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 걸 보면은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두 가지 꿈이 나옵니다. 네. 문재인의 꿈과 이재명의 꿈이 있어요. 네. 문재인의 꿈이 뭐였죠? 자기 30년 지기 송철호가 울산시장에 당선되는 꿈인데 그거 조직적으로 척척척 해서 진짜 이렇죠. 당선시켰어. 네. 그런데 이재명이도
꿈이 있었는데 이뤘어요. 이재명이 꿈이 자기 회고록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나의 꿈은 과일을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가지고 먹는 게 꿈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꿈도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죠. 네. 그 꿈을 국가 예산으로 이루면 안 되지 않느냐. 그 꿈을 법카로 이루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예. 그 냉장고를 자기 돈으로 채워서 꺼내 먹어야지. 그렇지. 왜 경기도 돈으로 꺼내 먹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부인했다가 이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일 가게 사장님과 경기도 공무원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사실상 들통난 것 아니겠습니까? 뻔한 거를 그렇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후폭풍은 사법부의 철퇴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은 지금 거의 지금 진술까지 과일가게 사장의 진술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있었다는 것이고 법카를 다른 데다 쓴 것은 굉장히 입증하기 쉬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워낙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어렵게 이제 입증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법카와 관련된 것은 사실은 이제 김혜경과 관련된 것이지만 입증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굉장히 많이 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만 이제 위증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위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진식님 법카 부인의 과일 사랑. 너무 그렇습니다. 과일 박쥐 아니고 과일 욕심이 대단하군요라는 그 스톰 블루님이 얘기를 하셨고 제명이 방송에 나와서 나는 마누라 해준 것만 먹는다 했는데 나가서는 초밥도 먹고 잘 사 드신다 뭐 이렇게 하진식님 반성하라 사법부 정풍님 도둑놈 잡아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권영옥님 노하나님 에이스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서 엄지척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참 실제 예전에 어땠습니까? 좌파 같은 경우에는 KBS 이사로 있었던 우리 강 이사님 제가 성함이 딱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강 이사님이 강규형 이사님 국민대 교수님이시죠. 법인카드로 김밥 하나 사 먹은 그것 가지고 앞에서 피켓팅하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시위해서 학교 수업을 방해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나왔는데도 먹은 놈이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무도 자기가 주문도 안 했는데 배소연이 알아가지고 줬다라는 식으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이런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는데 우리 좌우우파는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거 가가지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문재인은 사퇴하라라고 앞에 가가지고 피켓팅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당선인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원하기도 전에 본관 앞에서 텐트 치고 농성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 108명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진짜 김민전 의원 3김 특검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파이팅 해주시고 좀 더 일치 단결해가지고 내부 총질할 것이 아니고 외부로 정말 총구를 향해가지고 제대로 대야투쟁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금 108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한다면 이제껏 보여줬던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선비 같은 모습을 더 이상 보여줬으면 안 됩니다. 좀 더 강하게 이제 보여줘야죠. 강하게 투쟁을 하고 대야투쟁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찌재명은 남양주 시장이 공무원들 수고했다고 법카로 커피 쿠폰 사줬다고 징계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면서 이재명의 그 경기지사 시절의 어떤 부도덕함, 표리부동함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데요. 권영옥님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하진식님 금빛 배지 달고 신선 노름하냐?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진식님 국민의힘 배지들 전투하라. 정말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일 대우로 한다고 하면은 108 법례를 할 것이 아니고 당일 법례로 단일 그 어떤 대우로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